저희가 오는 게 왜 싫으신데요? 남들은 자식들 연락 안 돼서 야단이던데 저희처럼 아버지 챙기는 자식들이 요즘 어디 있다고요?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면 저희 안 섭섭할 것 같아요? 오면 니들 대접해야지 챙겨야지. 네 엄마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부터 이것저것 다 챙겨야 하는데 그게 부담스럽구나. 이제 좀 그만하고 니들은 니들 시간 보내라. 나는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불편해하는 김서방까지 데리고 왔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 왜 자식들 걱정되는 입장은 이해 안 하냐고. 그럼 아버지는 명절 혼자 보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너희도 내가 가면 불편한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이다. 명절날 혼자 보내는 거? 니들 명절 챙긴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잖냐. 네 엄마 살아있을 때는 여행이고 시댁이며 니들 시간 보내느라 정신 없었는데 막상 네 엄마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빠 혼자 있을까봐 걱정돼서 오는 거잖아. 그때는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좀 괜찮을 줄 알았지. 정작 기다린 건 네 엄마인데도 말이냐. 나는 솔직히 니들보다 내 인생을 선택했던 사람이지만 네 엄마는 언제나 니들만 생각했었던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 이미 가버렸는데 지금에서야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엄마 돌아가셨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더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자식도 집 떠나면 손님 아니냐. 손님 오게 하는 게 나는 번거롭구나. 아빠, 그래도 명절이랑 어버이날 아빠 생신 때는 모여야지. 아빠 괜히 자식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알아. 엄마 돌아가시고 세상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자식은 청개구리라더니 다들 각자 도생하는 법이다. 정 만나고 싶으면 가끔 밖에서 보던지 전처럼 니들 알아서 살아라. 나는 그게 편하겠구나. 남들 눈이 있는데 괜히 안 사람한테 우리 집안 만만하게 보이기 싫다고요. 전 그러심 밖에서라도 봬요. 처갓집이나 사람들 눈초리도 그렇고 제가 좀 그러니까. 이제야 본심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찾아오는 것이 결코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남들 이목 신경 쓰이고 자기만 편하라고 다 자기들 좋으라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놓고 정작 찾아오면 밥상머리 앞에서 싱겁니 짜니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사느냐니 잔소리를 늘어놓다가 핸드폰이나 TV 보고 뿔뿔이 흩어지지요. 손주들도 아들넷 둘, 딸넷 셋 이렇게 총 5명이라 집에 오면 북적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 손주들이 뛰고 놀 때마다 제가 아랫집 눈치 보이고 매번 시끄럽다고 인터폰 받을 때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난감하기만 하지요. 꼭 자식들이 찾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애들이 명절이다 용돈 주는 것들 그 이상으로 손주들 나오고 밥상 차리는 것도 신경 쓰이고 며느리나 사위 눈치 보여도 집안도 깨끗하게 단장해 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딸이랑 아들에게 잔소리나 듣고 하여튼 녀석들 다녀가면 기진맥진하죠.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지금은 속초에 가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다 보니 자식들도 바다 보러 온답시고 몇 박이나 머물다 가고는 했는데 그것도 참 불편하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들 챙겨주느라 살이 쪽 빠져버려 자식들만 다녀가면 기진맥진하다 보니 동네 복지관에 가면 야유어 보인다 한 소리들을 듣고 했지요. 저는 원래 서울에 살았습니다. 종로구 쪽에서 살다가 다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빌라에서 쭉 살았죠. 안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사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워낙 안사람이 웃음이 많고 늘 청춘 같아서 신나게 운동도 하고 워낙 깔끔한 사람이라 집안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니 저는 너무나도 결혼 생활에 만족했어요. 안사람하고는 연애하면서 만났습니다. 저도 안사람도 그 시절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 신촌에서 안사람과 제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음악회도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구시대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낳으라고 했죠. 하지만 아이 낳는 것이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생기는 법인데 결혼하자마자 반년도 안 되어서 계속 애를 언제 갖냐고 야단이시니 아내는 부담이 되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질 않아요. 마음이 편해야지 애가 생기지. 그렇게 여자가 바깥일하고 돌아다니고 하면 되겠냐? 어디 나갈 생각 말고 직장 다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생길 궁리를 하거라. 여자는 그저 배웠든 못 배웠든 살림 잘하고 내조 잘하면 그만이야. 요새야 다들 맞벌이하는 여자 좋다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가 바깥에 돌아다니고 사회생활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얌전하게 애 낳아서 기르고 시부모 잘 모시고 살림 잘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학벌을 보는 건 자식들을 낳아야 했기에 자식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는 말을 믿고 했던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당시 신문사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업무량도 있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취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아내도 모른 상태로 임신이 되었는데 유산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는 모르고 저와 아내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내가 아이를 잃었다는 충격으로 인해서 결국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어머니 말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혼란기 때라 기자라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정 있고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던 아내였지만 불과 아이 문제 때문에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만두게 된 것이었지요. 능력 있고 대단한 아내가 이렇게 쉽게 일을 그만둘 줄은 몰랐습니다만 아내에게는 가정에서 또 바라는 일이 있었기에 그만둘 수 있었던 거라 했습니다. 사실 나 애들을 좀 많이 낳고 싶었거든. 내 아이들과 북적이면서 살고 싶었어. 그리고 기자 일은 아무래도 좀 험하다 보니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힘들기도 했어. 그래도 바깥에서 일하는 당신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텐데. 어머님 말씀처럼 내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애를 못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긴 아이도 잃고 말았으니 더 이상 그런 고통 겪고 싶지가 않아. 그래,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편한 대로 하는 게 맞지.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신경 썼습니다. 워낙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일을 했고 피곤해도 집안만큼은 깔끔하게 했던 아내여서인지 전업주부를 하면서부터는 먼지 한 톨도 집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다는 것을 한 아내였기에 절대 저는 주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돈 버는 것을 아껴가며 귀하게 썼습니다. 그런 아내의 배려가 참으로 고마웠고 집에만 있는 아내가 아이 때문에 능력을 펼치지 못했기에 쇠장에 갇힌 새 신세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더 잘해주고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지 생각했을 때 아내는 제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죠. 네,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제일 기뻐했던 것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아내는 몸조심을 하며 아이를 뱃속에서 키웠고 그리고 10달 후 아내는 첫 아들을 안겨주었죠. 아이고 장하다 우리 며느리.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척하고 안겨주니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겠구나. 우리 손주 이름은 강석이라고 하자. 어머니는 스님에게 이름을 받은 다음 옥편까지 다 뒤진 후 좋은 곳을 찾고서야 저희 아들에게 강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저희 아내는 제 장남인 강석이를 너무나도 예뻐하며 물고 빨고 하며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키우다 딸 하나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아내는 두 번째 임신을 바랬고 그리고 머지않아 둘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강이었죠. 원래 저희 집안 돌림자가 강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딸에게는 돌림자를 못 지어준다고 했지만 저희 아내가 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우겨서 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아들이든 딸이든 다 똑같은 자식들인데 아들 돌림자로 지어줬는데 어떻게 딸을 아무 이름이나 붙여줘요? 딸도 집안 식구인데 돌림자로 똑같이 지어야지 마땅하다고 봐요.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했다. 어차피 커서 시집가면 남의 집 대 이어줄 애 낳을 녀석 뭘 이름을 우리 집안 돌림자로 지어놔? 우리 집안에서 딸을 귀하게 키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집에 시집 보낼 때 딸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식들 다 압니다. 자라면서 차별받은 것도 알고 이름에서부터 벌써 그게 나타나면 아이가 올바르게 크지를 못해요. 제 자식들한테 그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는 배운 사람답게 주관도 강하고 똑 부러져서 결국 어머니가 뭐라든 자기 뜻대로 우리 딸 이름을 강이라고 지어놓았고 자식에 관한 부분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아내였기에 어머니도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아내는 자식에 대한 교육관이나 열정도 남달랐고 자식들을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애정을 주며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는 적어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지요. 저희 때는 훈육을 위해서 매로 다스리며 엄하게 키우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아내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항상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 키우는 것처럼 말로 하고 설득하고 대화로서 해결하면서 손 한 번 대지 않고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들 기질은 좀 드센 편이었죠. 강석이도 그렇고 강이도 그렇고 저는 말 안 들으면 따끔하게 훈육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내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로 아이들을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고는 했지요. 자식 교육 잘 시킬 줄 알았더니만 뭔 말로 하고 설득을 해? 강하게 나갈 때는 또 강하게 나가야지. 자식들이 그런 부모 우습게 여기고 이겨먹으려 할 텐데. 이제는 세상이 바뀔 거예요, 어머니.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제 귀한 자식들 그렇게 막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도 인격체이고 얼마든지 대화가 통해요.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대화로 해결하면 안 되지. 버르장머리를 애시당초 잡아야지. 어머니, 죄송한데 제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그렇게 선을 긋고 참견하지 말라고 하자 어머니도 더 이상 지친 듯 알아서 하라며 그걸로 아내에게 딴지를 걸지 않았고 아내는 아이들을 곱게 키웠습니다. 아내가 자란 만큼 딸과 아들은 크게 엇나가지 않고 잘 자랐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쓰며 애정을 주면서 키웠으니 어긋날 기회조차 없었지요. 사춘기 때 아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여자아이들이랑 어울렸는데 그때 찾아가서 여자아이들한테 말을 잘하고 아들에게 지금 성적이 나중에 네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차근차근 조근조근 잘 설명해서 아들을 설득시켰습니다. 딸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아내의 뒷바라지 덕분에 아들, 딸은 서울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곳으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아내는 그런 딸과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딸은 자취하고 독립해서 나가서 살기를 바랬어요. 서울에 살았지만 아무래도 학교가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넘게 떨어져 있었기에 왔다 갔다 대중교통으로도 힘들기도 하고 아들은 자취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를 가게 되었지요. 딸 역시 기숙사에 들어가서 독립을 하면서 살았고 역마살이 꼈다 할 정도로 나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서운했어요. 시집 장가갈 때까지는 끼고 살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일찍 독립을 했기에 허한 마음을 감출 길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지만 위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다 품 안의 자식들이야. 이제 다들 어른이 되었으니 저 살 길 찾아가는 게 맞지.
당신도 너무 자식을 올가매려 하지 마. 이제 당신 인생 찾아야지.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전부는 애들이었어요. 사회적인 자리와 능력과 열정을 자식들하고 바꿨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자기의 살 길만 생각하는 거 보면 좀 서운하기는 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것을. 하지만 애들이 원하게 하는 대로 둡시다.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자꾸만 눈물이 나네요. 아내는 이렇듯 자식들이 품 안에서 벗어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제가 남자이고 바깥일만 해서 그런지 아내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지 못했고 점점 이해도 안 되었어요. 자식이 뭔데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고 퇴근할 때마다 아내의 우울한 얼굴을 보는 것은 참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놀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집 좀 찾아오라고 말이지요. 네 엄마 너 보고 싶어서 병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했지만 딸은 그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며 귓등으로도 듣질 않고 더 오질 않았습니다. 아빠, 좀 그러지 좀 마요. 나 부담스럽단 말이야. 남자친구랑 같이 농촌 봉사활동 하러 가기로 했는데 내가 집에 갈 시간이 어딨어. 너는 엄마 보고 싶지도 않냐? 이 녀석아? 아빠는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는 니들 보고 싶어서 상사병 걸리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지 좀 마.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잖아. 괜히 자식들 마음 흐트러뜨리지 말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사는 게 맞다 생각해요. 아빠랑 여행도 다니고 친구분들이랑 놀러도 가고 얼마나 좋아. 이제 자식들한테 벗어났는데 황혼을 청춘을 즐기셔야지요. 어디서 들은 말은 있었던지 딸은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를 선으로 그었고 잔소리를 해도 여기저기 바쁘다는 핑계로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들의 군 면회를 기회가 되는 한 자주 가려고 했고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아무래도 훈련을 받다 보니 의젓해졌는데 그곳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도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또래 여자들과 연애하는 것을 보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해했습니다. 아들은 군대 마치고 졸업하고 취업하면 바로 결혼 생각이 있었고 딸은 결혼해서 같이 유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했고 아내는 저와 단 둘이 남게 되었지요. 아들을 먼저 장가 보내고 이어서 한 해 더 있다가 딸을 시집 보냈는데 결혼식장에서 펑펑 운 아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냥 어린아이 같고 품 안의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화장이 지워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니 사돈들이나 며느리 사위가 민망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딸도 멋쩍어하고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짚어주지 않으면 아내는 자기의 상태를 모르니 제가 애들 다 신혼여행 갈 때마다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놔야 돼 당신. 더하면 자식에 대한 집착밖에 안 돼.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애들이 잘 살기를 바라야지. 그게 부모지. 잘 살기를 바라는 건 맞아. 내 새끼들 행복하게만 해야지. 근데 나는 그냥 허하네. 그래서 자꾸 우리 애들 배내 쪼고리 찾아보게 되고 사진 보게 되고 그냥 좀 그러네. 자식들 이제 자주 못 본다고 생각해. 멀리 살기도 하고 명절 때나 생일 때나 보고 가끔 전화 통화하는 걸로 살아야지. 당신 때문에 며느리랑 사위 도망가게 생겼어. 제가 안사람에게 놀리듯 얘기를 하자 아내는 저를 째려보았고 마음이 정말 울적한 것 같아 보여서 우리 같이 손잡고 여행이나 다녀오자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무슨 여행이냐고 싫다 했다가 이내 마음이 바뀌었던지 알겠다고 승낙을 했죠. 저는 아내에게 문화센터도 끊어주고 운동도 끊어주고 하면서 다니라 했습니다. 시간은 많으니 잡다한 생각밖에 안 든다고 하니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내한테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아내는 조금씩 현실에 적응하는 것 같았고 이제는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마음이 없다 너스레를 떨었지만 자식들이 전화를 오거나 하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유 강석이냐?
그래, 엄마다. 잘 지내고 있지? 며느리가 아침밥 잘 차려주고 있고? 다른 건 몰라도 직장 생활하는데 끼니는 꼭 챙겨 먹어야 한다. 뭐니 해도 늙으나 젊으나 건강이 최고야. 항상 네 몸 잘 챙겨야 한다.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신 손주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 죄다 강석이 얘기뿐이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손주 보려고 했는데 강석이랑 통화하다 보니 또 주책맞게 얘기가 잔소리로 흘렀네. 우리 엄마 못 말려 정말. 저 잘 지내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그래, 참, 너 이제 명절 때 와야 될 텐데 몇 시에 오냐? 너희 오는데 맞게 찌개랑 음식 장만해 놓을게. 금방 한 음식 먹을 수 있게. 아, 저기 엄마, 그게... 아내가 스피커폰으로 하는 바람에 다 들렸는데 얼마나 생생한지 아들의 우물쭈물하고 난감한 감정이 다 보였습니다. 아내도 같은 것을 느꼈는지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엄마가 아무래도 애 키우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했고 연휴도 길고 하니까 저희 동남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동남아 여행? 그러면 명절 때는 못 오는 거냐? 네, 아무래도 안사람이랑 약속한 거고 이제 우리 혜건이가 2돌 되기 전까지는 비행기표가 공짜라서 한 번씩은 갔다 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집에는 언제 오는데? 나중에 주말에 시간 내어서 갈게요, 엄마. 명절은 정말 죄송해요. 어쩔 수 없지. 알겠다. 아내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엉망이 되어 있었죠. 며칠 전에 명절임을 깨닫고 아들 뭐 해줄지 재료랑 이것저것 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들이 명절 때 여행 가느라 못 온다는 말에 얼굴이 확 굳어지며 김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감정 기복이 모두 다 느껴지고 그게 다 자식들 때문이라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애써 강의하고만 명절 때 잘 보내자 했지만 정작 통화를 해보니 아들 강석이뿐만 아니라 딸 강희도 강석이와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빠네랑 같이 조인해서 우리도 여행 가기로 했거든. 남매끼리 가족끼리 가면 더 재밌고 좋잖아. 우리 애도 있으니 애들끼리도 같이 놀면 되고 새언니가 애 더 크기 전에 한번 갔다 오면 좋다고 하더라고. 연휴도 길고 해서 좋다 싶었지. 가족끼리 간다면서 왜 엄마 아빠는 쏙 빼고 가냐? 네 오빠 내외랑만 가족이야? 아내의 목소리는 화가 나고 날이 섰다기보다 허무하고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딸이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기보다는 가족여행에서 딸과 아들 내외만 가고 부모가 빠졌다는 소리가 많이 안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토록 아내는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여린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끼면 시부모님도 끼워야 하잖아. 그러면 여행 경비도 많이 들고 일도 복잡해지고 여행도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엄마도 좀 불편하잖아. 그냥 이번에는 우리들끼리 다녀올게. 딸은 좋게 얘기를 했고 저는 아내에게 이제 그만 끊으라고 눈치 없이 붙들고 있으면 자식들 맘만 불편하게 해서 더 멀어질 수도 있다 해서 끊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과 통화한다고 좋아했던 아내는 명절에 자식들이 못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찬물을 끼얹은 만큼 얼굴이 잔뜩 굳어져 갔습니다. 명절 때 아들도 못 보고 딸도 못 보고 자식들 보려고 1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다 못 보내. 저번에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장모님이랑 시댁 식구들 같이 시간 보낸다고 못 왔잖아. 요즘 애들이 시간이 자유로워서 그렇지 뭐. 더 이상 부모에게 매달리는 세대는 아니잖아. 그러니 당신도 나랑 이번 명절에 집이나 좀 보러 다닙시다. 집? 무슨 집? 당신 바다 좋아했잖아. 우리 서울집 팔고 노후에는 저기 바다 보러 속초에 나가서 살자. 당신 일은 어쩌고. 나도 이제 은퇴해야지. 언제까지나 계속 일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당신이랑 시간도 오붓하게 보내고 낚시도 하고 바다에서 함께 걷기도 하고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아내에게 했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에서 각자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죠. 아내는 평생 정성을 쏟은 자식들에게서 벗어나고, 나는 식구들을 위해 한평생 애썼던 일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족쇄처럼 채운 것들에게서 당당하게 스스로 벗어난 기념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좀 좋은 호텔을 잡고 차를 끌고 가서 여기저기 좋은 경치도 보고, 아내가 해산물을 좋아하니 맛있는 해산물도 잔뜩 먹고 온다고 했었습니다. 여행을 며칠 앞두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아내도 제가 즐거워하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니 겨우 표정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아내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자꾸 뒤흔드는 것은 바로 아내가 그리 사랑에 맞지 않던 자식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 하루 전날 동남아시아 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갑자기 올라온 태풍으로 인해서 결항이 되는 바람에 공항에서 허탕을 쳐야만 했습니다. 유독 심한 태풍이라고 알려졌기에 비행기가 줄줄이 결항 소식을 알렸고, 저는 그래도 속초라서 그냥 먼 발치에서 호텔에 머물며 바다나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들이 다시 명절 때 찾아오겠다고 했던 것이었죠. 엄마, 저 명절 때 갈게요. 강인애랑 여행을 가려 하니 자꾸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올해 명절은 부모님들이랑 함께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여행은 취소돼서 오겠다는 거냐? 네, 간만에 엄마가 해주신 집밥도 먹고 싶고 해서요. 강이랑도 같이 갈게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기대할게요. 강이도 온다고? 아이고, 그럼 음식 준비부터 죄다 해야겠네. 그럼 명절날 오는 거지? 네, 12시쯤 점심시간 맞춰서 갈게요. 아내는 결국 아들이랑 약속을 잡아버렸고, 저는 얼른 와서 아내의 전화기를 확 뺏어버리고 소리쳤습니다. 강석이, 너 여행 간다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비행기 줄줄이 결항되니까 어디서 부모 생각해주는 척하고 명절날 온다 그래? 아니요. 꼭 결항돼서가 아니라 명절날에 계속 엄마가 서운해하시던 목소리가 떠올라서. 니네만 여행 약속 잡을 줄 아는 거 아니다. 우리도 여행 약속 잡았고 명절날 속초 호텔 가기로 했어. 아버지, 하지만 엄마는 저희가 오길 바라시는 것 같아서. 전에는 그랬지. 그런데 네 엄마도 니들 안 온다 그러기에 맘 잡고 여행 가기로 했다. 니들 오는 거 지금으로선 안 반갑고, 우리도 여행 일정 다 잡아놔서 안 될 것 같으니 니들 알아서 명절 보내거라. 강희한테도 그렇게 전하고. 저는 딱 잘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질렀지요. 저도 답답한 아내에게 덩달아 같이 화가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이 이러니까 자식 녀석들이 부모를 우습게 알고 지들 마음대로 변덕 부리는 거 아니야. 명절날 음식 차리고 준비하는 게 누구보다 힘들다는 거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해? 어차피 며느리도 딸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당신이 다 해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선심 쓰듯 온다고 하는 자식들 정 떨어지지도 않아? 부모니까 자식들 따순 밥 먹이고 명절날 맛있는 거 내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여행은, 나와의 약속은? 미안해요. 그래도 여행 가려고 잔뜩 부풀어 있었을 텐데 비행기 결항돼서 못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부모 생각하겠다고 오는 자식들이 얼마나 예뻐요. 어우, 답답해 이 사람. 명문대 나온 학벌 바보가 여기 있구먼. 한때 손해보기 싫어하고 누구보다 똑부러진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어? 애들 엄마니까요. 나는 자식들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결혼해도 내 자식이고 나이 들어도 내 자식이에요. 그럼 나는 당신한테 아무 의미도 없어? 내가 당신이랑 명절날 여행 간다고 얼마나 설렜는데 호텔 예약한 거 어떡할 거야? 당장 코앞이라 돈 많이 손해볼 텐데. 그래도 취소해야지요 뭐. 100% 다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몇 푼은 건지잖아요. 제가 호텔을 40만 원 주고 예약한 건데 취소하면
4, 5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해도 아내는 하나도 아까워하지도 않고 아랑곳 않고 자식들이랑 같이 명절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가 안 간다 그래서 김센 상태로 명절날 취소를 하고 말았고 돈을 고스란히 날린 후 4만 원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아들내외와 딸내외한테 손수 전화를 걸어 명절날 여행 취소했으니 다시 오라고 했고 아들과 딸은 명절날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님 집에 오면 뭐라도 하나 사올 법이라도 한데 아들과 딸은 서로 짠 듯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왔지요. 그래요. 자식들은 뭐 우리 자식이니까 편해서 생각 못했다 쳐요. 그런데 며느리와 사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절날 장모님 댁에 오는데 병 음료라도 사와야지 예의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사위와 며느리가 그랬는데도 아들, 딸은 문제 없다는 듯 사고가 아예 멈춰버린 듯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부모를 위해서 뭘 가져올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이었죠. 그나마 사위가 뒤늦게 생각이 났던지 깜빡했다며 잠시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하며 병 음료수를 사와서 내밀었는데 아내가 그것에 대해 뭘 사왔냐고 하면서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다 마음이고 성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만나서 여행 못 간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속상한 얘기만 주구장창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사위랑 며느리가 손주를 끼고 왔기에 안으며 힘들겠다고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그 녀석들 TV 보면서 띵가띵가 할 때 주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음식도 하고 손주도 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재료 다 다듬고 어쩌고 해서 상이 부서져라 한상 차림을 차려놨는데 며느리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며 수저 젓가락 놓고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더니만 이내 손주가 울자 가서 달래는 척 하면서 정말 손가락 까딱 안 하는 딸 곁에 수다를 떨었습니다. 딸은 심지어 도와준다는 빈말조차 안 하고 음식 먹기에 바쁘고 아내에게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나 물 좀 떠다 줘. 우리 수인이도 물 마시고 싶은가 봐. 그래, 잠깐만 강희야. 수인이 물이랑 같이 떠다 줄까? 수인이 빨대컵에다가도 같이 따라줘. 미온수로 따라야 돼. 너무 찬 거 먹으면 배앓이 하더라고. 저는 참지 못하고 또 한 번 버럭하며 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너는 손이 없냐? 너 목마르면 네 손으로 떠다 먹지. 네 자식 물까지 이것저것 시키냐? 네 엄마 너희들 먹이느라 계속 주방에 있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 아빠는 왜 나한테만 그래 아까부터? 엄마 원래 그랬잖아. 항상 우리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었고 항상 곁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었는데 새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 그렇게 눈치 없으면 시댁한테 미움받는다. 그리고 수인이 네 딸이 그대로 너한테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항상 역지사지 자세로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봐야지. 아빠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나도 수인이가 크면 엄마랑 똑같이 할 것 같은데? 아빠는 엄마 심정에 대해서 몰라 남자라서. 원래 엄마들은 자식 먹는 거 예쁘고 챙겨주는 것에 대해 행복 느끼는 거 몰라? 그렇게 네가 수인이 예뻐하고 볼 때 행복을 느낀다면서 무슨 육아 스트레스 어쩌고 하면서 여행을 가려 하냐? 왜 자꾸 명절날 온 딸한테 트집이야 트집은. 수인이 예뻐하고 볼 때 행복하지만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육아 스트레스도 있지. 아빠는 모르면 잠자코 있어요. 나는 엄마 심정 누구보다 잘 아니까. 딸의 말에 참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 참 잘못 키웠다 싶었습니다. 제가 딸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딸을 예뻐했는데 그날만큼은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얄밉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자식들 손수 만든 양념게장을 좋아해서 일일이 다 재료 사다가 양념하고 숙성해 놓았습니다. 아내의 요리 솜씨를 보고 며느리랑 딸이 서로 싸달라고 아우성이었죠. 아내의 솜씨는 정말 뛰어났고 맛있었습니다. 아들은 동남아 여행 안 가고 명절날 부모님 만나서
다행이라고 밥을 연거푸 2공기나 비웠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죠. 아내는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니 기분이 좋았던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행 가서는 저런 웃음을 지어줄지 몰랐지만 자식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는 정말 행복했던지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웃음을 아내에게 안길 수가 없었고 오로지 자식들만이 가능한 일이었죠. 참으로 씁쓸하고 마음이 공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식들이란 그런 존재였으니 저는 한숨만 나왔죠. 그러던 때에 딸이 과일을 오독오독 씹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그 호텔은 어떻게 된 거야? 돈 다 돌려줬어? 아니지, 못 돌려봤지. 아마 네 아빠가 취소시켰을 거다. 취소? 세상에 아까워라. 손해가 컸을 텐데. 바다 전망이 좋은 호텔이라서 명절날 방구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딸은 주저리 아쉬운 듯 말을 했고 눈치 없이 굴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오빠네랑 같이 보내고 우리는 아빠가 예약한 호텔 갈 걸 그랬다. 세상에 손해가 얼마야. 그 호텔 바다 전망도 그렇고 진짜 좋다고 하던데. 비행기 결항되어서 동남아 여행도 못 가고 이게 뭐냐고. 딸이 아쉬운 듯 말하자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기가 집에 와서 편하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먹고 놀고 했으면서 고작 하는 말이 그거라니. 저는 아내 대신 되받아 쳐줬습니다. 야, 한강이, 너 참 말 멋있게 하게 한다. 네 엄마 니들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지금 명절날 니들 밥상 차려주고 일하고 치우고 정신없는데 그 와중에 뭐? 엄마 대신 여행 갈 걸 그랬어? 진짜로 아쉬워서 그렇지. 아빠 그리고 자꾸 나한테 트집 잡고 시비 거는데 이럴 것 같으면 다시는 우리 부르지 말아요. 내가 이 황금 같은 연휴날에 아빠한테 꼬투리 잡히려고 여기 있는 줄이나 알아? 딸은 제 잔소리가 못마땅했는지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났고 이거저거 짐을 챙기며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말릴 생각이 없었죠. 나갈 테면 더 이상 시간 끄지 말라고 나가라고 했어요. 아내가 뒤에서 말렸지만 저는 제발 아내더러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잘못된 행동을 보는 것도 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살피더니 며느리와 함께 조용히 강의 뒤를 따라 나섰고 그 틈을 타서 딸이 못 가져간 음식들까지 죄다 다 자기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비싼 재료들로 산 것으로 자식들 퍼주기만 하는 것을 본 뒤 저는 목이 막혀서 한마디 했다가 살에 들려서 캑캑거렸습니다. 아내가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정말 살기가 힘들 지경이었죠. 화병 안 나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자식으로부터 아내를 잘 돌보고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아내는 남편보다는 그저 자식들이었죠. 그러니 자식들은 겉으로는 아내를 따랐고 좋게 말하면 늘 의지했습니다만 나쁘게 말하면 쉽게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아내는 급기야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자식들은 아내의 상처에 생채기를 내었고 그렇게 아내는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 들어가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고 아내는 고통스럽게 심장을 움켜쥐고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얼른 아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내는 이미 응급실에 가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고 저는 너무나도 허망한 아내의 죽음에 오열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은 자식들은 어리둥절해서 병원으로 왔고 아내를 본 후에야 믿지 못한 채 오열을 했습니다. 아들은 특히나 항상 웃어주고 그 자리에 있어서 안아줄 것 같은 어머니가 떠나니 믿지 못하는 듯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제 곁에 언제나 계실 줄 알고 소홀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 엄마 돌아와. 나 엄마 보면 더 잘할게. 우리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가 나한테 모든 것을 희생해서 바쳤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너무 몰라주었어. 있을 때 잘해야 했는데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아들과 딸은 빈소에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오열을 했고 친척들은 그리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식들을 보고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효녀들이라고 했지만 저는 자식들의 반응을 쉬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자식들만 바라보고 갔을 때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아무 기대 없이 절대 자식에게는 의지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겠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서울 집을 팔아버리고 아내가 무척이나 그리워하던 바다 쪽에 있는 속초로 아예 이사를 가기로 했죠. 아내와 같이 마련한 집에서 아내가 없는 공간에 저 혼자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서울 집을 팔고 이사를 간다니 다 의아스러워 했고 심지어 아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강원도 속초까지 가서 뭐 어떻게 사시려고요? 저 더 이상 부모님 못 보고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저 많은 거 느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그걸로 됐으니 이제는 니들은 니들끼리 살아라. 내가 눈앞에 사라져줘야지. 니들도 편하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지킬 거예요. 앞으로 전화도 자주 드리고 명절이나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는 바빠도 시간 쪼개어서 꼭 함께 시간 보낼게요. 네 애미는 자식에 대한 그런 관심에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니들이 챙겨준다 해도 귀찮고 바라지도 않아. 니들이 나한테 해주는 것은 고마우나 그것이 공짜가 아닌지라 니들에게 해주는 것이 나는 피곤하고 성가셔서 혼자가 좋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은 아랑곳 않고 청개구리 마냥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면서 제가 속초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와는 달랐기에 자식들한테 절대 휩쓸리지 않고 제 주관대로 생각대로 속초로 이사를 가고 이제야 두 발 뻗고 편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속초에서 살게 되었고 바깥의 바다의 모습을 보며 살 수 있었지요. 자식과 멀리 있다는 것은 참으로 편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와도 같이 있어서 알지만 자식들이란 본디 이기적인 존재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모든 게 다 지긋지긋했습니다. 부모만 보면 아주 뭐든지 받아가려고 하고 한 푼이라도 가져가려고 하는 자식들. 그런 자식들이 집에 오면 뒤치다거리 하는 게 싫어서 속초로 이사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남들은 다들 자식들 사랑에 애가 타게 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문제는 자식들이 부모 방문이 귀찮고 불편한 것처럼 부모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자식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고 귀찮았지만 자식들은 그토록 하염없이 사랑을 준 존재에게 자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게 찾아왔던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래도 저래도 정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혼자 자식들 없는 데서 좋은 경치 보고 살자니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김없이 새벽에 눈을 뜨고 바다에서 뜨는 해를 보면서 아침에 저는 식사를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어제 먹다가 넣어놓은 반찬이 있는데 그것이 참 잘 돼요. 그리고 쌓여져 있는 즉석밥을 꺼내어 식사를 막 하려 할 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딸의 전화였죠. 아빠, 난데 오늘 우리 수환이랑 같이 아빠네 좀 들릴게요. 갑자기 내가 바다가 보고 싶지 뭐야. 엄마 닮아서 어렸을 때부터 나 바다 좋아했잖아. 네 오빠한테 못 들었냐? 우리 집은 다른 사람들은 출입 금지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 아빠가 더 보고 싶고 걱정도 되고 한단 말이에요. 엄마 빈소에서 오빠랑 나랑 지킨 게 있어. 절대 아빠만큼은 엄마처럼 외롭게 보내지 말자고. 솔직히 딸은 자기 엄마에 대한 자책감은 이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고 회도 먹고 싶고 해서 따로 숙소를 얻으면 돈이 드니 아이와 남편과 다 같이 함께 우리 집이 마치 별장인 양 머물고 간다는 뜻이었죠. 그럴 때마다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딸이 올 때면 늘 며느리나 사위가 동행했기 때문에 자식들의 방문은 부담스러웠죠. 불편하고 애먹는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기분이 들어 썩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딸은 제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찾아오겠노라고 했고 무턱대고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찾아온다는 딸을 내칠 수가 없었기에 결국 문을 열어주고 맞았는데 딸은 대체 며칠이나 머물 건지 큰 캐리어를 들고 와서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한 일주일만 있을게 아빠. 세상에 경치가 너무 좋네.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애 교육만 아니면 정말 이사 오고 싶다니까. 그냥 살던 데 사는 게 제일 편하지. 수환이도 이제 곧 클 텐데 너 그거 예상해서 학군지로 일부러 비싼 돈 주고 산 거 아니냐? 에이, 그러니까 아빠 그냥 한 말이지. 아무래도 애 다 크기 전까지는 이사는 못 올 것 같고 대신 아빠네 집에 이렇게 놀러와서 며칠 묵고 가야지. 나중에 한 달 살이도 한번 해보고 싶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식사나 같이 하자. 뭘 먹고 싶냐? 배달 시켜주마. 아빠는 무슨 배달을 시켜줘요. 배달은 됐고 나 아빠가 직접 만든 갈비찜 먹고 싶어. 아빠 옛날에 진짜 그거 우리 어렸을 때 맛있게 만들어줬잖아. 알았다 그럼. 저는 딸이 졸라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장을 보러 가야만 했습니다. 불편한 손님인 만큼 어찌되었든 부모 입장에서 귀찮게 또 만들어야 해서 저는 벌써부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육점에 가서 쭉 보니 신선한 등갈비가 들어왔다길래 그거 가져왔고 저한테 잘하겠다고 한 딸은 언제 그랬냐는데 자기 엄마 살아있을 때처럼 똑같이 TV나 보면서 즐겁게 깔깔거렸습니다. 거기다 사위가 입맛도 까다로워서 반찬이나 국도 새로 만들어야 했고 밑반찬도 몇 가지 더 있어야 할 듯 했습니다. 아빠, 그런데 우리 왔는데 집 좀 치우지 그랬어. 엄마 있을 때는 깔끔했는데 아빠 있을 때는 뭔가 너저분해. 이렇게 말을 했기에 집 정리까지 하게 되었는데 앉아서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확 내지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사위도 있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온 자식들한테 쉬 그럴 수는 없어 일단은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딸이 TV 한참 보고 있을 때 집에서 맛있게 한 음식 냄새가 풍겼고 딸은 허기졌는지 사위와 함께 킁킁거리며 냄새에 이끌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눈치가 있었는지 사위가 딸에게 툭 건드리며 저를 도와주라는 신용을 하니 그제서야 얼른 수저도 놓고 만들어 놓은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반찬 솜씨 많이 들었네. 그래도 혼자 살면서 이렇게 반찬도 만들어 먹고 아빠 때문에 내가 걱정거리가 없다니까. 자기도 배워. 우리 아빠 음식 솜씨 좋은 거 다 엄마 음식할 때 곁에서 도와주는 애처가라서 그런 거라니까.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음식 솜씨가 꽝이야? 아버님도 이렇게 음식 손수 다 만드시는데 너는 맨날 사 먹잖아. 우리 엄마가 난 공주처럼 애지중지 키워서 주방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그렇지 뭐. 암튼 당신도 우리 아빠 본받아서 주방일도 좀 도우라고. 우리 아빠 능력도 많았는데 집안일도 돕는 공처가 애처가라.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러자 사위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추고 고개를 저었고 저는 딸이 그래도 전업주부인데 사위 앞에서 저렇게 으스대듯 말하는 게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화제를 돌리기 위해 애들한테 말했습니다. 밥은 다 됐다. 그래 어서 앉아서 먹어라. 장인어른께서 해주신 밥 이렇게 먹기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는 저와 안사람이 차릴게요. 괜히 여행 온다 해서 아버님만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말은 그리했지만 저번에 놀러 왔을 때 같은 말을 했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힘들어서 아예 있는 반찬으로 먹고 밀키트나 그런 걸로 먹으니 딸이 급기야는 내가 이런 거나 먹으러 속초까지 온 줄 아냐면서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나가 외식을 했는데 고기 냄새를 몸에 폴폴 풍기고 오면서 제 서운함을 증폭시켰습니다.
참 이상한 게 형제라는 것이 정말 닮았던지 아들과 딸이 둘이 모여서 저희 집에 여행 삼아 같이 온 적은 없었는데 하는 행동이 참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나마 눈치가 있어서 사위처럼 처음에 좀 도우려고 했고 며느리도 몇 번 밥은 했는데 그것이 다였고 내가 주방에 안 들어가니 외식만 하고 들어왔는데 저한테는 같이 가자고 말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저 이 녀석들한테 펜션이고 공짜 숙소였고 저는 아버지였다기보다 허수아비였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번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 이렇게 맨날 사 먹을 바에는 차라리 편하게 우리끼리 펜션 잡아서 가는 게 낫겠다. 옛날처럼 어머니께서는 다 해주었는데 아버지라 그런지 뭔가 부족하고 더 불편하고 힘든 느낌이야. 그래도 펜션 잡으면 반값이 얼마인데 일주일이면 좋게 수십만 원 할 텐데. 그런가? 아, 그래도 아버지 보러 왔는데 아버지가 자식들 찾아온 성의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섭섭해. 엄마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그래도 아버지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아버지 귀찮아 하시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알면 이제는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은 제 심경은 생각지도 않은 것만 같았고 그저 저를 걱정해서 왔다면서 자기네들이 대접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 집을 펜션 취급한 딸내외도 마찬가지였는데 밥을 먹을 동안 제가 물건을 치우니 칭얼거리는 손녀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아빠, 우리 밥 먹을 동안 수환이 좀 봐줘. 요새 좀 자랐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위험해서 다칠까봐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 내가 몸이 하나인데 집도 정리해야 하고 애도 봐야 하고 도대체 뭘부터 하라는 거냐? 집은 이따가 치우면 되잖아. 우리 오기 전에 집 정리는 다 해놨어야지. 지금은 우리 수환이부터 봐야지. 위험하면 어떡하려고 해? 아빠 가구들이 다 옛날 가구들이라 여기저기 뾰족한 것도 많잖아. 괜히 여자의 상처 나면 신경 쓰인단 말이야. 여보, 근데 장인어른 식사 안 하신 것 같은데. 장인어른 일단 드시고 하세요. 저 웬만큼 먹어서 제가 수환이 볼게요. 아이 참, 자기는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여기 쉬러 왔잖아. 몇 시간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빠도 우리 수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그리고 원래 음식한 사람들은 입맛 없어. 엄마도 그래서 맨날 우리 식사 차려준 다음에 입맛 없다고 안 먹었잖아. 이참에 아빠 먹는 것 좀 조절하시고 다이어트해. 혼자 사시는 분이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딸은 제가 입맛 없어서 밥을 안 먹는 게 차라리 배 나왔으니 이참에 다이어트 하라고 타박을 했고 다이어트에 도움되라고 손녀딸까지 제게 보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보게 하는 것도 말리는 통에 저는 딸이 어디까지나 하나 보려고 벼르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선이 있었습니다. 손주는 한창 뛰기 시작한 때라 쫓아다니면서 돌봐야 하니 진이 빠졌는데 거기다 아랫집이 좀 예민한 편이라 계속 인터폰이 왔습니다. 애 조용히 좀 시키라고 말이지요. 아들과 딸이 오면 손주가 왔는데 그때마다 뛰어다녀서 아랫집하고 사이도 나빠지고 진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주들이 더 생겼을 때 한꺼번에 다 모였을 때는 아랫집하고 싸우다가 경찰서까지 갈 뻔했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이웃 간의 사이였는데 자식들 올 때마다 얼굴을 붉히니 저도 미안하기만 했죠. 자식들 때문에 제 의도까지 오해하고 이웃 간의 사이가 나빠지는데 골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손주를 제게 맡긴 다음에 여행 기분 느낀다며 자기네들 잠깐 바다 좀 걷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둘이 새벽녘까지 술을 진탕으로 마신 후 저희 집에 돌아오면 뻗었는데 손주들은 나몰라라 하는 녀석들 때문에 저만 고생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올 때면 제 시간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죠. 일어나고 나서는 저에게 자연스럽게 밥을 달라 했고 이제는 아들, 딸들이 제게 미안한 마음 없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니 눈치를 보았던 사위와 며느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빠는 아빠 여기 속초까지 이사와서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 아빠 속초 오니까 왠지 속초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더라.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 아빠. 누구 좋으라고. 겨우 자식들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 나왔는데 오히려 여행 숙소로 생각해서 툭 하면 찾아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세를 지니 자식 얼굴을 보는 반면 몸은 더 힘들어져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낭만을 느끼며 즐길 동안 저는 힘이 들어서 기운이 빠졌고 올 때마다 엄마가 있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면서 저 세상과 아내와 비교까지 당해야만 하는데 기분이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자식들 실컷 저희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남은 것은 마음의 공허함 뿐이었고 이럴 때마다 다시는 자식들 오면 오지 말라고 해야겠다. 전성기 때처럼 쓴소리를 마구 내뱉는다 했었지만 안에 있을 때와는 달리 제가 나이가 들고 더 늙어갈수록 자식 내외들이랑 부딪히는 것도 힘에 붙였습니다. 아들, 딸은 저희 집에 여행 삼아 왔으면서 제 안전을 위해서 보고 싶어서 챙긴다는 구실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저를 보러 왔다면 제가 아들이나 딸네 집에 갔을 때는 더 잘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간만에 예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기로 했다는데 저희와 함께 친했던 사람들인지라 이사 갔지만 잊지 않고 연락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간만에 동네 사람들도 보고 싶겠다 싶어서 저는 가까운 아들네에서 하루 자면서 동네 사람들과 간만에 술 한잔 마시며 너스레 좀 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네에 머물겠다고 연락을 했고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알겠다고 하고 곧 집으로 오라고 했죠. 저는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간 다음 아들네에 갔습니다. 아들이 늘 빈손으로 왔기에 저도 부담이 될까봐 준비하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가 며느리로부터 호되게 눈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식들 내외는 제가 자기네들 속초 올 때 하는 것만큼 대접을 해줘야 맞지만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저희 집에 오면 2발 뻗고 편하게 있던 며느리는 제가 방문하니 얼굴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뒤에서 심지어 사돈이랑 통화하면서 제 뒷담화를 하기도 했죠. 시아버지 오셨는데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 아무리 식구끼리 편하다지만 그래도 보통 시부모님 오시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지 않아? 어머님처럼 반찬 만들어주실 능력 없으시면 그냥 이것저것 챙겨오실 성이라도 좀 보여야지. 그냥 거저 오셨다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지 받아먹어서가 아니라. 뭐 물론 우리도 항상 사가는 건 아니지만 처음 한 번은 뭐 갖고 가긴 했었어. 우리는 솔직히 아버님 걱정돼서 찾아가는 마음에 그런 거고 아버님은 우리 걱정돼서 오신 게 아니라 동네 분들 친목회 때문에 오신 거잖아. 입장이 다르지. 주무시고 가실까봐 걱정된다니까. 안 자고 갈 테니까 걱정 말어라. 잘 때 있어도 니들 집에선 안 자고 모텔에서 자마. 며느리는 사돈한테 뒷담화하는 것을 제게 들켰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버선발로 저를 말렸지만 이미 어그러뜨린 제 마음은 되돌릴 방법이 없었죠. 어찌 보면 이것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본심을 먼저 드러냈으니 저도 더 이상 체면 차리지 않겠노라고 찾아오는 자식들 저희 집에 못 오게 할 구실이 생겼으니 말이죠. 아들은 뒤늦게 며느리한테 얘기를 들어서 전화가 왔지만 아들의 구구절절한 말도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이게 자식들이 저를 생각해주는 효도인가 싶었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건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은 참으로 자기밖에 몰랐고 부모는 늘 희생하는 게 당연하고 자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도 자식들하고 이 기회에 선을 분명히 하기로 했죠. 저는 그날 동네 친구네 집에서 잠을 자고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속초로 갔습니다. 그리고 1달 정도 잊혀질만 할 때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고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자기네 집에 올 때는
연락 미리 안 했다고 난리를 칠 거면서 자기네들은 심지어 연락 한 통 없이 저희 집에 무작위로 온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라. 니들 연락받은 것도 없고 나도 나만의 시간이 있어. 지금도 앞으로도 속초에 올 때는 다른 펜션 얻어서 머무르도록 해라.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날 너무 이런저런 일로 일이 힘이 들어서 친정 엄마에게 푸념을 한다는 게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언제든 저희 집에 와서 주무세요. 아버지, 안사람도 실수했다고 하잖아요. 어른으로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전복이랑 가리비 좀 사왔어요. 같이 요리해서 먹어요, 아버지. 그 전복이랑 가리비는 누가 해감하고 싶냐? 니들이랑 있으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이는 일들 뿐이다. 나도 이제 편안하게 쉬고 싶으니 당장 돌아가라. 저희 주말에 와서 엔간한 데는 다 찼어요. 아버지 문 안 열어주시면 저희 길바닥에서 자야 한다고요. 그것까지는 내가 신경 쓰고 싶지는 않구나. 나도 약속이라는 것이 있고 생활이라는 것이 있으니 돌아가거라. 저는 자식들에게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자신의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핑계였고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무척 섭섭해했습니다. 이런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볼멘 소리를 칭얼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을 눈 딱 감고 불편한 마음을 감춘 채 집 문을 안 열어주어 결과적으로는 문전박대가 되었지만 이게 시작으로 저는 거리를 두기로 했죠. 자식들 둘이서 저를 생각해준다는 구실로 맨날 저희 집에 여행 별장이나 숙소 마냥 드나들었는데 이제 제가 문을 안 열어주니 무엇보다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또 원망하게 되는 일은 피차 그만하자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들, 딸도 처음에는 저를 원망하고 자식들 찾아오는 것에 문전박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반문했지만 제 마음을 이리 드러내게 되었으니 속초로 여행을 오더라도 저만 잠깐 보고 갔을 뿐 저희 집에서 더 이상 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집에서 자고 가지 않기로 우리들만의 규칙을 세웠기에 제가 가끔 서울로 올라갔을 때 절대 자식들한테 연락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잠깐 아들 회사나 딸 집 앞에서 차나 한잔하거나 밥 함께 먹으면서 서로 사는 얘기하며 안부 묻고 좋은 사이로 헤어졌죠. 진작 이렇게 할 걸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나 자식들이나 서로 껄끄럽고 그랬던 순간이 있지만 제 마음을 드러내니 자식들도 제 처지 이해하게 되었고 자식들과 사이도 틀어지지 않았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저는 큰 의미가 있었고 더 이상 손주들의 일 때문에 아래집과도 얼굴 붉힐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집은 놀러는 오되 자고 가지는 않고 웬만해서는 밖에서 일을 다 해결했기에 부담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절 또한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으니 저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키는 삶이 참 좋았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의 독립과 입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 자식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과 허물 없는 거 그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힘든 건 모두 부모이고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난다고 늘 생각하니 그런 거 없이 서로 지켜줄 건 지켜주는 사이가 되는 게 제일 좋다 싶네요. 사연 읽어주는 연인 구독자님들은 자식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으실까요? 저도 참고할 수 있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